특히 조기 유학을 떠나려는 학생들에게 딱 좋은 것이 가정사에서 벌어지는 일, 그다음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기억이 나는 단어만. 모르는 단어는 옮겨 적을 필요 없어요. 모르는 단어는 아직 못 잡은 송사리예요. 물질을 사야 되거든? 왜냐면 여기는 그 뭐지? 연료가 없으니까. 여기 두 개? 아까 이거 좀 들어줘. 이거야? 이걸로 만드는 거야? 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털이야. 어. 이건 좀 작은. 안녕하세요. 사랑이입니다. 오늘은 참이가 망고 사고 재료를 사러 한인마트에 들렸습니다. 참이가 학교에서 펀드레이징으로 마켓데이를 한다고 합니다. 참이와 친구들, 애샤와 데비는 망고 사고를 만들기로 했다네요. 지금 이곳은 NH몰이라는 한인마트인데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는 이런 대형 한인마트들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 유학생들도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때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답니다. 물건 값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죠. (32년차) 뉴질랜드 살이를 하고 있고 23년차 조기 유학 스크린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키웨듀 토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키위 에듀케이션의 토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기 유학을 이제 계획을 하셨고 출국일까지 4, 5개월 이상 남으신 분들이 뭐 한 두세 달 남아도 관계 없고요. 네,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현지로 날아가는 것이 좋을까? 방법론을 좀 제시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은 바로 리딩입니다. 리딩을 통해서 최대한 어휘량을 최대한 늘려서 현재 들어오신다면 아주 좋은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리딩이 가장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인데요. 언어에는 네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네 가지 스킬이 있는데요. 자,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이렇게 네 가지 스킬이 있죠. 그런데 reading과 listening은 인풋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리딩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listening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writing과 speaking은 아웃풋이죠. 그렇다면 인풋과 아웃풋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야 될까요? 인풋이 많아야 하고요. 인풋이 얼마만큼 더 많아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배는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풋 훈련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동의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느냐? 리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리스닝도 리딩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리딩으로 많은 어휘량을 늘리고 많은 문장 구조를 우리가 익히고 나면 리스닝을 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제일 먼저 리딩을 해야 돼요. 리딩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 리딩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휘량을 늘리는 겁니다. 리딩을 통해서 우리가 문법도 볼 수가 있고 리딩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장 구조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처음에는 다 무시하고 어휘량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리딩을 통해서 단어를 많이 익혀라. 왜 리딩을 통해서 어휘를 잡아야 되냐면 컨텍스트를 통해서 어휘를 익혀야 그 어휘의 바른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언어를 익히면 그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가고요.
컨텍스트를 통해서 어휘를 익히면 내가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휘가 됩니다. 그래서 한 권이 다 끝났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서 줄쳐놓은 것만 보면 단어의 의미를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만 봐도 주변 내용이 기억이 나고, 내용이 기억나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방법론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해두고 그 단어를 익혀서 최대한 많이 익혀서 와라, 이 얘기인데, 리딩을 계속하는 게 쉽단가요? 모르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속하기가 어렵고 했던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리딩을 해서 지속력을 잃지 않고 어휘를 픽업하는지, 그 안에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준비물은 책과 형광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리딩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책을 어떠한 책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누구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혹은 그 이상 성인이더라도 이 윈피키드라는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다른 책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윈피키드를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글씨가 많지 않고요. 그쵸? 구어체와 문어체가 동시에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도 좋은 장점으로 제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이 특히 조기 유학을 떠나려는 학생들에게 딱 좋은 것이, 가정사에서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을 익힐 수 있고 어휘들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이 한 권을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끝내라. 안 그러면 뭘 하나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너무 오래 가면은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탄력을 잃어버리고요. 자, 217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네요. 그렇다면 일단 처음에는 열흘 안에 한 권을 끝낸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몇 페이지를 봐야 되죠? 10으로 나누면 21페이지. 10으로 나누면 22페이지 정도 보면 되겠네요. 22페이지면 11장 정도. 네, 11장 정도를 읽으면, 하루에 11장 정도씩만 읽으면 열흘이면 끝내겠죠. 근데 사실 마음먹기 나름인데 정말 고무적으로 하시면 하루에 20장 30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단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1장 정도를 보는데, 자, 보시다시피 글자가 많지 않습니다. 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만약에 읽는다면 그냥 쭉 읽어 나갑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 이 최대한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하려고 집중하면서 쭉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형광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또 계속 읽어 내려 나갑니다. 또 계속 읽어 내려 나가다가 To be honest with you, I thought he would come crawling. 또 줄 긋고 그냥 지나갑니다. Back to me by now. But for some reason that hasn't happened. I actually 줄 긋고 starting to get a little concerned 줄 긋고.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계속해서 형광펜으로 칠해 주시고요. 지나갑니다. 어떤 페이지는 아예 내용을 이해를 캐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단어에만 줄을 치고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어떤 페이지는 어느 정도 내용은 맥락은 이해를 했어요. 특히나 윈피키드는 중간중간에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과 견주어 보면 어떤 문맥을 좀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줄을 계속 치면서 11페이지를 읽습니다. 내가 계획한 11페이지 혹은 12페이지 정도를 읽습니다. 다 읽고 나면 이제 다 읽고 돌아가 보면 내가 형광펜으로 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챗GPT 아시죠? 챗GPT 4 옴니 버전 나온 거 있잖아요. 좋습니다. 아주. 네, 많이 한번 가지고 놀아보시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챗GPT 4 옴니 버전, 꼭 옴니 버전 아니더라도 챗GPT 활용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자, 어쨌든 모르는 단어를 한 몫에 다 집어넣습니다. 한 몫에 집어넣어서 그 단어의 뜻을 자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사전으로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은 챗 GPT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모르는 단어를 쭉 나열해서 넣으면 한 번에 단어의 의미들을 바로바로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챗 GPT를 통해서 한번 찾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헤드폰 아이콘을 터치하시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쭉 말할 건데 듣고 그 영어 단어들의 뜻을 좀 알려줘. 알겠어요. 말씀하시면 영어 단어들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해보세요. On issues, hung out, urinal, pair up, optometrist, multiple, let out, blending, awesome, pure, endorsement.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단어들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Own issues, 자신의 문제들. Hung out, urin했다. 소변기. Pair up, 짝을 이루듯 거만사. Multiple, 여러 개의 다수의. Let out, 비명을 누설하다. 손 늘리다. 소리 등을 내다. Blending, 섞기. 혼합. Awesome, 아주 멋진. 굉장한. Pure, endorsement, 지지. 보증. 다른 단어들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대답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답을 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On issues, hung out, urinal, pair up, optometrist, multiple, let out, blending, awesome, pure, endorsemen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답을 주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단어의 뜻을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원칙이 나옵니다. 절대로 그 단어의 뜻을 책에다가 옆에다가 적지 마세요. 단어의 의미를 한글로 절대로 적지 말고 여기는 형광펜 칠했으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거 없어요. 그냥 on issues. 자, on issues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나왔습니다. on issues. 이게 그 on issue가 그 말이었구나. 그러면은 여기 내용이 그런 거구나. hung out. hung out이 I hung out with Christopher for the last few weeks of the summer. hung out이 이렇게 같이 밖에서 놀았다는 얘기구나. school year friend. urinal. urinal이 이런 뜻이구나. pair up. pair up은 이렇게 짝을 지어줬다는 얘기구나.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11장을 또 읽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형광펜으로 줄치고 단어를 한 번에 찾아서 검색해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고 내용을 그냥 확인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혹은 열흘 안에 이 한 권의 책을 다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어를 찾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좀 따라갈 수 있었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한 60%? 네, 한 50%, 60% 정도는 맥락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권을 마쳤으면 이 한 권이 되게 소중한 나의 단어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펼쳐서 보기만 하면 그 단어를 반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복이 기억을 더 오래 지속시킨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의욕이 앞서서 내가 줄친 모든 단어를 다 기억하고 가야지라고 시간 투자를 더해서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알고 가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고 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큰 어항이 있어요. 큰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송사리떼가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어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항은 책이에요. 어항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안에 송사리떼들이 엄청 많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휘들이죠. 이 첫 번째 어항에서 뜰채로 송사리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다 잡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퍽 푸면은 막 몇십 마리 잡혀요, 한 번에. 두 번째도 한 몇십 마리 잡혀요. 점점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고 좀 남아있죠. 근데 그걸 한 마리씩 다 잡으려고 하면 힘 다 빠집니다. 조금 남은 송사리들은 놔두고요. 옆에 있는 어항 와서 또 푸는 게 낫습니다. 두 번만 푸고 두세 번만 푸고 여기 좀 남은 건 놔두고 또 옆에 와서 또 새로운 어항에 있는 송사리가 그득 담긴 어항에서 또 뜰채로 풉니다. 그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어휘를 봤기 때문에 적어도 50~60%의 어휘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기억이 안 나는 단어들이 많은데 정말 알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찾아봐도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잘했습니다. 이 책은 넣어두세요. 두 번째 책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책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읽으면서 체크하고 그래서 3개월이면 적어도 9권, 10권, 많이 보시면 12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이 나는 단어만 노트에 옮겨 적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단어만. 모르는 단어는 옮겨 적을 필요 없어요. 모르는 단어는 아직 못 잡은 송사리예요. 기억이 나는 단어만 옆에 옮겨 적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의 어휘량이 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요. 그 옆에 뭐 뜻을 쓰거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나는 단어만 이렇게 놓으면 그 양이 많아지면서 내 어휘량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의욕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자, 읽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직접 뱉은 말들, 내가 직접 뱉어서 그 말이 내 입으로 뱉어지고 또 그 말이 뱉어진 말이 다시 내 귀로 들어오잖아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윈피키드 한 10권 보시고 그리고 어휘량을 많이 증가시켜 가지고 이제 현재 와서 조기 요약을 시작하면 공부한 것에 되게 큰 효과를 누리면서 상당히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KKIZ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웹사이트 링크 및 조기 유학, 스플링 캠프 안내문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